월세 세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심지어는 제가 막 2014년, 13년, 15년 이때 경매로 낙찰을 많이 받았는데 레버리지 수익률이 무려 40%, 50% 그랬어요. 레버리지 수익률이 50%라는 뜻은 내 실투자금이 2년이면 모두 다 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월세로만. 그리고 팔기 전까지 평생 내 돈이 모두 회수된 상태에서 평생 월세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입찰가를 쓰는 거니까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낙찰과 동시에 등기도 치고 명도하고 월세 놓고 수익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쭉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이클이. 그러면 중개업소 통해서 계속 그 중개업자분이 다 해주는 것과 뭐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서 내 돈을 불려준대 다 해주는 것과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돈을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씩 이제 책 내용도 좀 넣었거든요, 제가.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인데, 저는 이제 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일을 오래 하진 않아요. 짧게 하고 좀 휴식도 오래 취하고 이런 편인데, 이제 부산에도 출장을 종종 가요. 거기 뭐 경매 매물도 있고, 뭐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숙박시설, 제가 또 이런 모텔 건물이나 숙박시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매로 이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이제 해운대에 항상 제가 묵는 호텔이 있는데, 백사장 가서 딱 걸어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호텔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입찰해 볼까? 이제 그루가 서울 올라가서 입찰을 했던 사건이고, 실제로 공저자인 유근영 대표님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 받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실제로 제가 낙찰 받고 가서 찍은 뷰예요. 해운대 앞바다가 쫙 보여요. 네,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싸도 휴양지잖아요. 휴가를 갔는데 꽉 막혀 있어. 바다가 보이지 않아. 이러면 저는 좀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싸게 사도 의미가 없어요. 먹통은. 근데 저는 특히나 이런 이제 뷰를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뻥 뚫려 있고 바다를 볼 수 있고 하면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채 안 됐을 텐데 코로나가 한창 때였어요. 제가 이런 숙박시설 입찰한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봐요? 아, 이제 저런 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저런 걸 봤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되게 기뻐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저 혼자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 거의 열의 아홉은 아니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무슨 대출을 더 받고 숙박시설에 투자를 하고 똑같이 지금 금리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레파토리가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10년 전에 경매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5년 전에도 그랬고, 아마 2030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인드. 어쨌든 또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수분양자들은 뭐 거의 뭐 4억, 5억대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저는 그 2억 3,400에 샀거든요. 반토막에 산 거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입찰을 잘 꺼릴 테니까. 그러면 싸게 받아서 2021년 6월에 잔금 낸 거니까 아직 1년이 뭐야? 10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사실 제가 이거 이제 세컨하우스로 쓰려고 가끔씩 이제 부산 가서 자 전국에 속초랑 다 해서 다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원래. 근데 안 가지더라고요. 한 3, 4개월 동안 하루를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월세 좋습니다. 월세 100만 원씩 받고 있고, 제 돈 들어간 건 한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대출이 잘 나오고, 뭐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뭐 종부세도 합산가세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상가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끝났다고 하시는데, 뭐 아파트 시장은 일단 1주택자분들은 뭐 좀 움직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투자자들이에요.
정말 할 게 천지 삐까리거든요. 너무 많아요. 할 게 진짜로 너무 많은데, 일단 상가를 좀 보면, 상가도 이제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첫 입찰 막 하신 분들, 그런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은 이제 월세 받는 게 뭐 자신의 목표였고, 그래서 이제 입찰가를 저랑 상의를 해서 9,780만 원 낙찰을 어쨌든 받았어요. 월세 얼마에 왔냐면 1,060만 원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언뜻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9,700에 낙찰 받아서 월세 6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면은 내 돈이 얼마 들어갔을까? 수익률은 몇 프로 나올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80% 대출을 받으면 실투자금이 여기 보시면 1,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700만 원 요즘에 여러분들 가방 하나, 시계 하나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구는 근데 부동산을 막 사요. 똑같은 돈 가지고. 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60만 원에서 이자를 빼면 4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내 부동산 등기는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팔기 전까지 월세를 준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월세 부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공 하나씩 붙여나가는 투자하면 돼요. 40만 원이 400만 원 되는 거고 4천만 원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불인이 분들 하고 있고, 자,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얘를 지금 한 8년 전, 8, 9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얘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써 있는데 말 그대로 아파트처럼 생긴 공장이에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만 산지법에 의해서 바뀐 것 뿐이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가장 좋은 건 대출이 잘 나와요. 기본 제가 80% 이하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80%에서 95%. 저는 심지어는 100%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80%만 잡아도 보증금을 또 10% 회수하면 내 돈 10%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저처럼 돈이 없는 투자자들은 뭐 이만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월세 세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심지어는 제가 막 2014년, 13년, 15년 이때 경매로 낙찰을 많이 받았는데 레버리지 수익률이 무려 40%, 50% 그랬어요. 레버리지 수익률이 50%라는 뜻은 내 실투자금이 2년이면 모두 다 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월세로만. 그리고 팔기 전까지 평생 내 돈이 모두 회수된 상태에서 평생 월세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좋은 거를 당연히 뭐 친지들, 친구들, 제가 또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다 얘기를 했겠죠. 야, 니네들 너 월급 얼마야? 너의 월급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술자리 막 얘기를 해줘. 그러면 잠깐 눈 반짝했다가, 야,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겠냐? 너나 해, 너나. 무슨 공장에서 월세를 받는다 그래. 야, 대출을 뭐 80%? 야, 너 그러다 한강 간다. 뭐 이런 레파토리가 항상이야, 항상.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뭐 이걸 뭐 끌고 가서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돈을 어쨌든 10%든 뭐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좀 많이 좋은 게 알려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달천아, 나 이거 좀 이제 좀 알려줘. 8년 전에 하라 그럴 때 그렇게 안 하더니 이제 알려달래. 근데 이미 시장이 그때보다 더 많이 비싸졌어요. 또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이제 월세가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월세는 그대로거든요. 지금 가격만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수익률이 낮아져 있겠죠. 물론 뭐 수익률이 낮다 높다의 개념도 상대적인 거라서 지금 뭐 정기예금 금리가 뭐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3, 4%도 땡큐야.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이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 3, 4%의 투자를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 막 8% 이하는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서울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지방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물어볼 때 항상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누구한테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서 내가 안도하는,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만 편해, 당장.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뭐, 무리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당장 내가 편한 것들. 가난으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뭔가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여성분인데 뭐 지식산업센터의 지자도 몰라. 근데 막연히 월세를 받고 싶으셔. 근데 목표는 명확하셨어요. 자기는 월세 무조건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덜컥 혼자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받고 나서도 그냥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세요. 그냥 뭔가 이상해, 느낌이. 쎄한 거죠. 누가 막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 또 심지어는 6억 9,700에 낙찰을 받으니까 대출을 80%만 해도 7, 8에 50만, 한 5억 6천, 6억 가까이. 이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금액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분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겠죠. 응? 30대 그 초반 여성분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좋은 느낌보다도, 그쵸? 나 어떡하지? 이거 달천 사기꾼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나? 이런 막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결론은 이제 이분이 이제 월세를 270만 원씩 받고 있어요. 270이면 한 1년이면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저는 이제 잊고 지냈는데 이제 최근에 요 남편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또 이제 와셔서 이제 좀 팔고 싶다고, 그래서 좀 주식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매각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6억대 사셨지만 지금 10억은 줘야 될 거예요. 예. 10억에도 매물이 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고. 그럼 이제 이분은 그동안 보유기간 동안 월세 계속 받다가, 그쵸? 또 시세 차익 몇 억을 올려서 또 다른 데 재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따로 이 블라인드 처리를 안 했거든요, 다. 그냥 떼보시면은 뭐 대출 얼마다 뭐 80% 받았는지, 뭐 나이대가 어떤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촬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초보자들도 정말 많이 경매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은 한 4.6%. 그 당시에 이때 막 미납 관리비도 있었고 막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두 부부가 맞벌이라서 실투자금 한 1억 5천 정도로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매입을 한 거죠. 요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써 있는 것들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이제 요분도, 요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70이 넘으셨어요. 네, 제가 죽기 전에 내가 월세를 한번 받고 죽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원 들어드려야죠, 또. 이분은 이제 낙찰을 받고, 여기 보시면은 90% 대출 받았어요.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또 이제 기업은행에서 90% 대출 받고, 그럼 보증금 10% 해소하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낙찰을 받고, 월세를 제가 이거 다 처리까지 다 해드려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월세 190만 원씩 받고 있어요. 190이면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190만 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 19년 8월인데 지금 20, 21, 22 한 3년이 잘 안 됐네요.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요게 있는 그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평수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 가격이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면 이게 보면 똑같이 인덕원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금 4억 천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됐죠? 6억 3천 정도 됐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4월 12일에 낙찰이 되고 아직 잔금도 안 낸 건이에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 한 건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4억 천이면 뭐 거의 얼추 계산해도 2억 이상 오른 거예요. 2억 이상 버는 거죠. 네, 팔면은 당연히 팔리겠죠. 그래서 이게 뭐 2억을 버는 게 대단한 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고작 그냥 조금 90% 대출 받고 내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레버리지 수익률로 하면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좀 하려 그래요. 이제 불과 이게 지금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풍선 효과 들어보셨죠? 이렇게 다 어디를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 투자자들은 그 부풀어 오르는 데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 없이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규제를 하면 부동산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 나와도 유연하게 다 대처를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몫인 거지 뭐 끝났다 뭐 이런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주장인 유근용 대표님이랑 저는 정말 뭐 좀 행복해요. 왜냐면 투자 물건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뭐 움직이면은 이게 다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도 제가 뭐 오래된 사건까지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 입이 정말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초보자분들 다 이제 처음 했던 분들 위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요것도 뭐 최근 사건이라서 넣어봤는데 이제 한강이 보이는 지식산업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아파트만 한강변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내가 한강을 볼 수 있다면 업무 환경이 되게 좋을 거잖아요. 월세도 당연히 더 잘 나갈 거고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저는 매물로 나와도 그냥 취득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감정가는 뭐 7억 5천인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막 유찰을 기다려요. 유찰이 뭐냐면 아무도 입찰이 않았을 때 이제 가격이 뭐 최소 20%에서 30%까지 이게 빠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이거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유찰만 기다리는 거죠. 좋은 매물은 유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취득을 한 부동산들도 대부분 신권 입찰이었고 사람들이 좀 더 노출이 덜 될 때, 덜 볼 때 자신 있게 입찰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분은 이제 무려 이제 7억대를 이제 10억을 주고 산 거예요. 10억을 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죠. 바보 아니야? 감정가 7억 5천짜리를 10억을 넘게 주고 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가서 보세요. 10억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뭐 매물 있어야 사지.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2022년 2월에 잔금 낸 거니까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이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분은 이것도 이제 등기부 열어보시면 다 30대 여성분이에요. 다 여성분이시고 그냥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자신을 믿고 베팅을 한 거죠. 투자라는 것 자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90% 대출을 받은 거예요. 내가 10억이 어딨어가 아니라 이분 30대인데 90% 대출 받았다고요. 10% 갖고 다 매입을 한 겁니다. 물론 8억 9억 대출 무섭죠. 무섭는데 그 두려움은 이겨내셔야 돼요. 두려움 이겨내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뭐 이런 투자가 리스키하다고 여기는 분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나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내가 금융이자가 두려워. 금리 올라가는 게 두려워. 그러면은
갭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죠? 타인의 보증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역전세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 거니까 수요 공급량 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간다는 거지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돈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30평대 아파트들, 저는 지금 뭐 경주 이런 데도 다 투자 중인데 1억 4천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이것도 뭐 최근 거고 이런 것들 충남 홍성 막 이런 데 보면 8천만 원, 9천만 원 아파트들도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전세 9,500만 원 계약 완료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은 전세 놓으면 이것도 플러스 피네, 그죠? 아파트 생기고 돈도 남고 이런 투자들도 하고 계시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 요 책 안에 여기 이제 없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책이 이게 440페이지가 좀 넘는데 두꺼워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 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욕심에. 책 한 번 쓰면 또 1년 안 쓸 텐데. 그래서 다음 또 뭐 실전편 2가 나올지 고급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운이 좋게도 세 권을 재테크 책만 3권을 책을 냈는데 3개 다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다 딱지가 다 붙었고 그 이유가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이게 뜬구름 잠재가 없는 거예요. 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신 것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경매책 보면 뭐 한 3분의 1 딱 안 읽으시고 뭐 어렵다고 안 읽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론을 이제 2016년도에 처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월급보다 월세보자는 책에 다 넣어놨어요. 어떤 거는 뭐 매매 금매를 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경매를 해야 되고요. 어떤 거 NPL 해야 되고요. 이제 최초로 이제 부동산별 최적의 매입법, 그래갖고 그걸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저는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이 마인드나 이 투자 방법이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큰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약간의 트렌드만 바뀔 뿐이라서 내가 기준값만 정확하게 세팅을 잘 해두면 투자하기가 좀 다소 쉬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준, 스탠다드를 잡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 되게 중요하고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경매 시간이니까 경매를 주로 배우셨는데 저는 이렇게 매매, 금매, 뭐 공매, 미분양 이제 요 정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갭 투자밖에 못해. 그러면은 나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갭 투자랑 경매를 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축구로 치면은 오른발만 잘 쓰는 것보다도 양발을 잘 쓰면 골을 넣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공매까지 잘해. 헤딩까지 잘하면 당연히 더 높아질 거고. 그렇죠? 이게 스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취득하는 데는 정말 한 8가지 돼요. 뭐 대입변제, 등기부상 하자, 뭐 교환, 뭐 NPL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어차피 여러분들 경매를 잘 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개념이지만 적어도 요 3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대부분 뭐 많은 데서 다 가르쳐 준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유튜브나 지금 유튜브 방송들 그 대형 채널들 되게 좋은 채널들 많더라고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만 취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 얘기들 그러니까 한쪽만 듣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일부러 책을 살 때 약간 뭐 최근 뭐 부채 위기 이런 것들 제가 일부러 사봐요. 왜냐면은 제가 레버리지를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까 제 이론에 좀 이게 너무 이게 자아도취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게 투자자한테는 좀 가장 큰 위험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 책을 일부러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이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 미분양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부동산 매입한 것 중에 미분양으로 산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내가 무기를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장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초보자분들께 좀 뭐 팁을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자라서 막 그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상황을 다 알진 못하지만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좀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단 경매를 알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쉬워져요. 이거 확실해요. 제 주위에는 경매 기억자도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단히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자산이 뭐 정말 많습니다. 정말 경제적 자유는 뭐 다 이루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동산 사이클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거든요. 뭐 산이 이게 고리 깊으면 산이 높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 특히 경매는 하락기에 유용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락기가 오면 대부분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하락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금리가 막 팍팍 오르고, 그럼 저 같은 투자자들은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상승 하락도 있고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초과 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낮겠죠. 근데 업다운이 있으면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초과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래서 이 경매는 근데 정말 이게 당연하게도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자가 정말 경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제가 이 직장에서 너무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그냥 부동산을 정상가보다 조금만 싸게 살 수 있으면 내가 정상가에만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을까? 이런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높게 비싸게 팔 재주는 없으니까 그래 좀 싸게 사서 정상가 팔자, 이런 그 단순한 로직으로 시작을 한 건데, 경매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뭐 갭 투자부터 해서 뭐 이런 뭐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가 쉬워지더라.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죠. 처음에는 갭 투자는 중개업 소장님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주시는 거고. 그리고 투자를 또 이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투자라는 게 이 금융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출이라는 걸 받던지, 뭐 레버리지를 활용하던지. 그래서 이 금융 지식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금리 0.1%라도 낮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과정에서 금융 지식이 상당히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를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자녀들이 빨리 알면 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이게 돈을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스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를 풀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지식이 늘어나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 내가 먼저 저희 뭐 이렇게 자녀분이 듣고 어머니 아버님도 듣고, 어머니 아버님이 또 자녀랑 같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좋은 게 비교를 늘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넣기 전에 여기 B가 있네, 또 C도 있었네.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발품 팔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은 소중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돈을 벌 확률이. 이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대출. 저는 이제 대출이 좀 많은 편인데, 대출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대출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리스크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돈을 잃을 확률도 없고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대출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해요. 네.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돈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꾸 낮아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죠? 뭐 상품, 물가, 서비스 이런 것 가격이 지속해서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나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소비를 같은 돈으로 어느 순간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산다는 뜻이고요. 내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가족이. 되게 무섭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대출이 위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 자산시장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경매를 하면. 그리고 이 자산이라는 게 등기부가 있으면 일단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일단 든든해요. 든든하고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기름값, 원자재값, 철근 콘크리트 값 다 올라가죠. 인건비. 제가 최근에 뭐 또 낙찰받은 거 지금 도배만 하거든요. 도배만 하는데 지금 한 280, 300달러예요. 그게 지금 1년 전이랑 또 너무 다른 거야, 지금. 그래서 좀 이런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오랫동안, 물론 뭐 과정을 살피거나 공부를 한 건 괜찮은데 리스크가 두려워서 가만히 오래 있다고 하면 나 지금 가난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자산시장이 이해되고 금융지식이 결합이 되면 아주 좋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 성공하는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단기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근데 코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0배, 100배씩 튀어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겁나서 못 하겠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관여할 수 있나요? 못 할 텐데, 그거. 그래서 일단 자산이라는 것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단기간에 팔려고 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만큼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 더 큰 수익을 작게 먹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투자를 10년 하면서 정말 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뭐 돈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주 사고 팔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차라리 팔지 않았다면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되도록이면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겁니다. 우량주 모으듯이 모아가는 게 맞아요. 투자는 한두 번 뻥 터트리고 뭐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생 하시는 거예요. 평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시는 거고 제대로 실행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경매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툴이 무척 중요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갭투자, 금매, 청약 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우 좋은 도구들입니다. 특히 청약은 새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청약 가점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많다면 굳이 경매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살 거라면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것들을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경매 장점은 이 자본주의 시장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몸으로. 저는 지금도 그냥 편하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게 뭐 책을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투자하고 있는 것들, 제 몸에 그냥 습득된 것을 여러분들 지금 제 나름으로 파악한 수준에 맞게 최대한 쉽게 지금 전달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마인드로 10년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단돈 1,000원도 손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당장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과 교류하고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가 뜰 때 처음에 이제 이륙할 때 쭉 천천히 막 가다가 한 시속 한 600-700km로 쭉 달리잖아요. 그때 어때요? 엄청난 연료가 소모가 돼요. 맞죠? 네. 엄청난 연료가 소모가 되고 한번 딱 박차고 딱 떠서 이륙하고 나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최소한의 연료로 고공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나 삶도 비슷하다는 제가 생각을 이번에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한번 이렇게 떠있기까지가 어려운데 그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스티브 잡스 형님이 그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이 찍는 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다 연결될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민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하셔야 되는데 리스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지방 소액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는 이제 다음번에 나오실 유근용 대표님이 하는 뭐 소액 지분 땅 투자 막 0.5평 이런 것도 사거든요. 땅을 한 평도 사고 그런 것들이라도 지금 현재 내가 뭐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전세 1,500만 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 1,000만 원도 삼성카드에서 카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다 뭐 술도 좋아해서 막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래서 돈이 안 모인 거죠. 5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했는데 풀 레버리지를 계속 받았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뭐 사돈의 팔촌 지인들한테까지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투자에 이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내가 가진 시드 최소한의 시드로도 뭘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더해서 내 노동력을 더 갈아 넣든 투잡 쓰리잡을 뛰든 일단은 종잣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함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종잣돈 없이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투자를 하려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하면은 너무 막 2, 3천 갖고 하면은 물론 가능은 해요. 뭐 무피 투자도 가능은 한데 좀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저라면은 뭐 부모님한테 빌리던 그렇죠? 뭐 빌릴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뭐 친구들이랑 뭐 공동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방법들을 좀 한 5천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뭐 미국이 일단 장을 먼저 보시잖아요. 그리고 연준 이제 의원들이 점도표를 다 찍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최소 0.25pp씩 최대 3번이라고 이미 모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 금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뭐 심지어는 이제 0.5% 한 번에 올린다고도 지금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무작정 올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지금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볼게요. 금리를 풀린 돈을 회수한다는 뜻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은 어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조절하잖아요. 그 많은 돈은 어차피 시중에 계속 있는 돈이에요. 더 풀지 않겠다는 뜻이고 현재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많지만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정상화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거야. 이제 1.5%가 이제 예전에는 막 6%, 7% 제가 처음 투자할 때 막 8% 막 이랬어요. 그때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좀 금리 수준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근데 그거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얼마든지 뭐 1년에 1.25%씩 올라가 다 예견하고 있고 다 리스크 해지하고 있고,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실물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팍 올리잖아요. 충격이 분명히 와요. 그런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니까 이제 그런 걸 조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지, 막 투자를 하지 못할 정도의, 감내하지 못할 정도 수준의 금리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대로 심약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오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저금리면은 막 몇십 명씩 입찰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도 초과 이익을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듯이 어떤 시장이 와도 마인드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가지시는 게 필요한데, 말처럼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니까 하지, 너는 오래 해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금리가 근데 모르죠. 막 정말 지금보다 더 많게 막 2, 3%씩 막 매년 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그때는 이제 좀 몸을 사릴 텐데, 이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돈이 풀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속도도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가 오르는 속도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금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의 가치는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진 속도가 더 높다면 어떨까요? 네. 단편적으로 금리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책은 요거 실전부동산 경매책이고, 1년 전에 나온 책이 경매기술인데, 굳이 뭐 순서를 정하자면 좀 까만색 책 읽고 녹색 책 읽고, 이게 더 좀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녹색 책만 읽으셔도 되고요. 거기에 뭐 뜬구름 잡는 얘기는 없고, 실제 지금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두 저자가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1회독으로 그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백과사전처럼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에 최대한 이제 쉽게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 까만 책, 1년 전에 나온 책, 그거랑 요거만 읽고도 수익 내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뭐 어떤 분을 보니까 사인 받으러 오셨을 때 보니까 책이 걸레 수준이에요. 완전히 뭐 포스트잇부터 해가지고 한 10회독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실 각오가 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한 번 읽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쵸? 초보자시라면 뭐 또 시간이 되시면 그런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도 가입을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뭐 집 근처에 좀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시고, 어쨌든 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다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환경은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자꾸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려고 해야 돼요.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그런 환경은 노출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부동산 경매 어때? 그럼 뭐래요? 그게 야 끝물이야. 그게 무슨 돈이 된다 그래. 너 해봤어? 아니? 안 해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안 할 이유를 찾는 거죠. 아, 그렇지. 야, 그런 거였어. 신포도 이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고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주인 고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다 이렇게 우리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세미나 많이 찾아다니시고, 이게 지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이 카이로스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좋은 특강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저 같으면은 와, 좀 가성비 최고 아닌가요, 이런 거? 계속해서 다닐 것 같아요, 저라면은.